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어제 헬기 추락 사고가 있었습니다. 5명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요. 산불 방지 공중 계도 및 감시 비행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면 산불 위험도와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서 공중에서 방송으로 산불 위험을 알리고 산불 발견 즉시 초동 진화하는 활동을 일컫는 겁니다. 사고 원인을 분석 중이라고 하는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여당 지도부 만찬 내내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선배님이라고 부르며 포옹을 하고 친밀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죠.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불협화음을 빚고 있다, 이런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이걸 일축시키고 힘을 실어줬다는 해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지난 25일에 오후 6시 50분부터 10시 10분까지 약 200분간 관저에서 만찬을 가진 건데요. 그 자리에서 사우디와 붙으면 져줘야 되냐, 이런 농담이나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월드컵에서 우리가 계속 잘해서 사우디 만나면 어쩌냐, 져줄 수도 없고 말이야, 수출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대통령과 지도부가 나눴다는 농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농담에 좌중에선 웃음이 터져 나왔다고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반려견을 사랑한다는 언플까지 쏟아내고 있죠. 빈쌀만이 반려견 써니를 너무 이뻐해서 달라고 하면 어떡하나, 수출 때문에 줘야 되냐, 그래도 얘는 줄 수 없지, 이후로 반려견은 생명이자 가족이다 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했다고 언론 보도를 통해 여기저기 전해졌는데요.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본인 개만 중요하냐, 국가 자산인 개는 입양도 못하게 호적 정리도 안 해줘 놓고 저렇게 떠드는 거 봐라, 노동자들의 목숨을 본인 반려견만큼이라도 생각해봐라, 이런 지적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요. 국민의 피 같은 돈으로 배 터지게 먹기나 하고 농담 따먹기나 하고 있냐, 어쩜 하는 말마다 저렇게 천박할 수가 있냐, 수준이 진짜 왜 저 모양이냐, 창씨 개명이라도 해서 빈석열이라고 하는 게 어떠냐, 이런 비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초대해놓고 쓴소리를 하겠냐, 이런 식으로 옹호를 하고 정작 중요한 관저 만찬에서 국조 언급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친윤 4인방은 부부를 동반해서 비대위보다 먼저 만남을 가졌다는 소식도 전해졌죠. 지난 23일에 친윤계 부부 동반 만찬이 있었던 건데요. 권성동, 장제원, 이철규, 윤한홍 등 친윤 핵심 4인방 의원들과 부부 동반으로 만찬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저 정치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당대표를 뽑을 전당대회에 대한 시기 문제도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속도에 불이 붙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죠. 여당 지도부를 상대로 기강 잡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서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선배님이라 하고 포옹했다고 하고,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친윤계 의원들에게 힘을 실어 본인 뜻대로 당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긴 진작부터 나온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잡음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대통령실에선 이상민 파면 요구하는 민주당에 이러면 국정조사 못 받는다, 이런 반응을 보여서 논란을 키웠는데, 여권의 이런 반응이 협박이 아니면 뭡니까? 이상민 장관 파면을 계속 요구하면 국정조사를 보이콧하겠다고요? 국정조사를 대하는 자세가 그대로 보이는 거고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까지 이상민 장관 파면에 대한 분명한 조치를 요구했었죠. 해임 건의안, 탄핵 요구안을 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오늘 계속 지켜볼 대목이고요. 이에 많은 시민들도 저래놓고 무슨 협치를 바라냐, 그럼 국회가 왜 필요하고 의원들이 왜 있어야 되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화물연대 파업을 두고는 위기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는 소식이 방금 전해졌죠.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이뤄져 있는데 심각으로 올린다는 거고요. 최근 경찰청장은 또 법을 운운하며 저렇게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불법이 잘했다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지금 정부의 대응을 놓고 봤을 때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보입니까? 반면 이재명 대표는 합법파업보장법으로 윤석열 정부에 맞서고 있는 상황이죠. 7대 입법과제 중 하나로 노란봉투법, 이걸 합법파업보장법으로 이름 바꾼다고 한 거고요. 양대 노총도 만나고 최근 사망사고가 있었던 의왕시 오봉역 현장을 방문하기도 하고 계속 친노동 행보를 보이며 윤석열 대통령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유족 연락 공유를 막는 말도 안 되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고요. 그리고 방금 전 단독으로 이재명 대표가 강조한 국가폭력 시효 배제법 당론 발의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특례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한 건데요. 여기엔 이재명 대표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소멸시효를 배제하고 살아있는 한 처벌하고 영원히 배상하도록 해야 된다. 대선 후보 당시에도 계속 이런 주장을 해온 바 있죠. 개인의 사적 욕망 때문에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고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국가폭력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만들겠다. 당대표 취임 이후에도 계속 이런 발언을 이어간 바 있고요. 최근 알릴레오 북스에 출연해서도 부천서 성고문 사건을 거론하며 대표적 국가폭력이라고 지적한 바 있죠. 이건 반드시 추진해야 되는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행보가 너무나 다르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럴수록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 궁지로 몰아가려 할 텐데요. 계속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봅니다.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